있는 6팀이 각 팀의 내용을 발표할 겁니다. 잘 들어야지 저 상대 팀의 사업 계획에 뭐가 하자가 있는지, 어떤 거 좀 리스크가 큰지 이런 거 지적할 수 있겠죠. 그 지적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제 오늘 평가 요소입니다. 산책이 활성화되는 상대팀의 IR을 통해 마케팅과 비즈니스 문제점을 파악하라. 드디어 공개된 서로의 아이템, 그리고 팽팽한 신경전과 날선 공방. 총 3가지 항목을 평가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과연 어느 팀이 첫 번째 멘토링에서 최고 점수를 받게 될까? 자, 그럼 이제 6팀의 프레젠테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의 두루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프레젠테이션 할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펫톡 팀입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페톡의 대표이사 오종석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들한테 밖에서 산책을 하는 것은 강아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강아지 산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심심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휴대폰 모바일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위치를 표시해주면 자연스럽게 합류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고 산책이 활성화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하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셨는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위치가 나온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는데, 여기서 만약 여성분 혼자서 꼭 거기 떠 있다 그러면 이게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보통 애견 모임이라는 게 여성분들은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2분 정도는 거의 같이 산책을 하는데 범죄 그게 좀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딱 맞았어요. 예. 잘 생각하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더 그러니까 증거가 남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이용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바로 그냥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문자 같은 거를 보낼 수도 있고 지도를 봤을 때 사람이 없는 데는 안 가고 아니 네. 혼자 갔을 때 범죄자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산책을 하실 때 골목길이나 차 돌아다니는 차 대로변에서 하시지 않잖아요. 아기들이랑 산책할 때는 이렇게 주변에 형성된 공원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애견을 산책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지금 위치 기반 서비스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 안전에 대한 부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걸 어떻게 좀 제어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숙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자꾸 변론만 하려고 자꾸 드니까 그게 변론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되게 아이템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팀 자체에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IT 쪽에서. 그래야지 내가 이제 더 답변을 하고 잘못된 점을 찾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말하는 비서 스피릿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은 스피릿의 타 서비스와의 연계입니다. 가능한 모든 서비스와 연동을 통해서 스피릿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모사의 비모 맛집 추천 서비스와 연동할 경우 근처에 괜찮은 한식집 알려줄래? 라고 했을 경우 제가 원하고자 하는 맛집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해야 할 여행지를 한 번에 결정할 수 있고요. 옷 좀 싸게 사는 방법 없을까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옷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들과 어떻게 연계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나와 있는 대기업들의 이런 음성 비서 서비스의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리뷰 기반으로 된 맛집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랑은 이제 연계가 어렵죠. 이제 저희는 그런 서비스들과 이제 연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음성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혀가 짧아가지고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휴대폰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짜증나가지고. 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혀 짧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발음을 했을 때도 좀 잘못 인식되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따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음 교정을 시킨 것도 같이 처리를 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발음에 따른 인식된 결과를 20개 이상 쭉 나열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처리해서 그 중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빈도가 높게 많이 썼던 명령을 우선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오종석 대표님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식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애견 아니면 적용되는 데가 없는데 우성인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애견에도 되고 음식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성인의 아이템이 가장 경계가 돼요. 두 큰 서비스가, 양대 서비스가 닮지 못하던 틈새 서비스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단지 음성으로 뭔가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을 지워도 음성이 아닌 다른 쪽 서비스의 맥락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다른 쪽에서 흉내내지 못했던 납득을 찾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고요. 기존의 위치 기반 SNS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크인 기능과 운동을 언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 시간을 잡는 두 가지 기능을 구분하여 넣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단체 스포츠에 이제 주목을 하는 만큼 대전 심리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푸시 서비스를 통해 운동장에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만약에 안 오게 된다면 네. 그거에 대한 솔루션? 저희는 이제 사용자들 간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정 부분 이상 평가 수준의 미달이 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운동 경기를 개최할 수 없도록 막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저희 앱이랑 그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범죄 문제. 만약 여성분 혼자서 꼭 거기 떠 있다 그러면 이게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냥 그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지도를 봤을 때 사람이 없는 데는 안 가고 솔직히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 벼로 계셨어요, 우리. 네. 오종석 대표한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아, 당했다. 저희가 그거를 모든 걸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감시하에서 이제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제가 보기엔 저희랑 이제 합병을 같이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들의 이제 파워가 강해지거든요. 여성 유저가 모여야 남자 유저가 모이는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제 어플 같은 경우는 주 고객층이 남자다 보니까 굳이 시커먼 남자들과 이렇게 모이려는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사실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요가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그건 굳이 이렇게 어플을 사용해서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여성 고객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운동을 꼭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운동 경기 보러 가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면 야구 보러 축구 보러 가는 여자들 굉장히 많아졌는데 혼자 가기 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밖에서 막 뛰고 그러고만 운동이 아니라 잘 보는 것도 운동이 같이 어울리는 문화 쪽에서 문제를 좀 풀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다른 분들이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역시나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이렇게 조언을 받은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접근했던 그 사업이 그 맥락이 좀 틀려서 지금 다시 수정하긴 했는데 그 맥락도 다시 한번 수정하면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면 뭔가 좀 볼만한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상대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승부한다. 혀가 짧아가지고. 토론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한 주식회사 BOYD 인터랙티브, 해통, SNS팀. 그거를 모든 걸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세 팀의 치열한 설전 속에 토론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오토비 대표 이승호. 또 다른 도전자 최영 역시 이렇다 할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과연 이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음성 비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근에 있는 업체로 견적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견적을 다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고객은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들을 비교를 하고 또 그 업체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정비 업체를 이용합니다. 그 해당 견적에 대한 가격이 리스트로 딱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빵 박으면서 네. 나는 멍든 줄 알고 갔는데 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네. 거기 나온 견적서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자체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네. 확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신 있으면 합정가를 내면 되고 자신이 없으면 비합정가라도 내면 되고. 외형적인 파손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견적을 낼 수 있는데 네. 이제 미션의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네. 엔진에 결함이 있었을 때는 네.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할지. 외형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만약에 그 차량 내부 구조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사진만으로는 부족을 하고 저희가 오프라인상에 어떤 그런 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걸 하나 구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섹시하고 매력적인 사업이냐 아니면 그냥 좀 착하고 좀 참한 사업이냐라고 보자면 후자입니다. 사실은 후자여서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비즈니스입니다. 자동 주문 시스템을 넣을 것입니다. 이 자동 주문 시스템이 아이패드에서 손님이 주문 내역을 확인한 후에 그 자동 주문을 하면 코스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익 모델은 $20에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1000개 정도 판매했을 때 한 1,600만 원 정도 예상 수익이 나면 그 다음에 자동 주문을 건당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할 것입니다.
그걸 이용자가 아이패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테이블이 50개다. 근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전서 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일부분 정도만 깔아가지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아이패드 메뉴판을 들락날락 하면서 그 메뉴판처럼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취해도 되기 때문에 최용 대표님의 그 메뉴판의 다음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은 그 스크린 테이블인데 테이블 PC가 전 세계 보급률이 아이패드만큼 태블릿 PC만큼 높아진다면 다음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소비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처음에 아이패드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쓸 사람은 쓴다. 아니면 소비자의 몫이다. 그런 좀 추상적인 대답만 계속 들어왔거든요. 아직 100% 만들지도 않았고 현재 멘토링을 받고 나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상태인데 그 다음을 또 물으시니까 솔직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기존의 메뉴판을 이렇게 바꿔놨다고 해서 이것이 선택받을 것이니 아니면 실제로 이걸 사줄 사람들이 어떤 걸 진짜 더 원하는 것에 대한 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패드 메뉴판. 왜냐면은 제가 지금 가게 점주 입장이잖아요. 아이패드 100만원짜리가 깨졌어요. 아, 괜찮아. 얼마나 팔아야 되는 거지? 그 생각부터 딱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기력이 없어가지고 좀 너무 무성의하게 하지 않았나. 그게 좀 약간 후회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브릿지 팀입니다. 올브릿지 팀입니다. 우리 여기서 1등 할 거니까 당연히. 토론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윤. 혹시 경쟁자를 혹시 단체 운동을 하면 뭐가 더 좋나요? 근데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나요? 거침없는 질문 공세로 공공의 적이 돼버렸는데 그는 과연 발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한 업체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업종들과 업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플랫폼화한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단 5분 만에 실시간 예약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플랫폼으로 단순히 구축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예약 수수료와 쿠폰 판매 수수료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의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굉장히 음식점과 숙박업소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영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런 소규모 중소상공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직 예약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곳부터 먼저 표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 협력을 하는 그런 업체들의 한테 돌아가는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제 비용적인 절감을 얻고요. 비용적인 절감이 가장 크게 이제 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이고요. 대신 예약은 안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 자체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차별성을 앞으로 두실 건지. 조금 지루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게 나올 거라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공적인 서비스에도 충분히 접근해야 될 일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예약 쪽을 시청이 됐건 아니면 문광부가 됐건 이런 쪽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답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김영섭 소장님과 함께 했었던 멘토링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지금 스펀지가 돼야 됩니다. 그간의 시간을 거쳤고 멘토링을 받았고 뭔가 문제제기를 느꼈다면 달라진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건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예선 때 봤던 내용 똑같이 발표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사업에 대한 태도가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약점을 보충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서로 각자의 아이템을 확실하게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PPT로 보고 나니까 뭔가 좀 파악이 된 느낌? 열띤 토론을 펼쳤던 첫 번째 멘토링이 끝나고 이제 김용석 멘토의 평가만이 남았다. 세 가지 항목을 집중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팀은 제가 장기전 팀이 사실은 전성분이 팀. 자기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남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친구들이 이 사업, SNS나 이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개발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을 많이 누려왔는지라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멘토링 점수 집계 완료!
6팀 중 최고점을 기록한 팀은 30점 만점에 19점을 획득한 주식회사 BOYD 인터랙티브. 반면 SNS팀은 최저점 9점을 받았다. 멘토링 하우스에서의 첫 번째 멘토링 결과 선두를 차지한 주식회사 BOYD 인터랙티브. 반면 앞으로 더 분발해야 하는 SNS팀. 이들은 남은 두 번의 멘토링을 통해 반전을 노릴 수 있을까? 멘토링 2개 더 있어요? 멘토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수익은 그 예약 이용료 수익을 내서 키오스크 시스템. 발굴하는 느낌. 발상의 전환,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멘토링이 찾아온다. 누군가 낯선 지역에 가게 된다는 거. 이게 심사위원님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떨리고 15,000명의 사용자가 심사위원을 심사한다? 아직 이 서비스는 초저녁입니다. IT계의 시인이더라고요. 대박이다. PT요? PT는 솔직히 저희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별 몇 개? 뭔가 살짝 허점? 굉장히 단점과 밀어붙이는 그 있는 자리를. PPT를 참 못 만드시는구나. 별 5개? 그래, 별 5개. 솔직히 말해서 말투가 느리시잖아요. 2개. 도전자들의 강한 독설.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건 어떻게 봐. 그 예약 이용료 수익을 기대에 좀 몸이 1박 2일에 걸친 3번의 집중 멘토링 모두 완료. 드디어 최종 점수가 집계됐다. 이제 사업 계획서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 최종 프레젠테이션만이 남았다. 과연 반전은 일어날 것인가? 망했다. 멘탈이 붕괴됐다고 해야 되나? 최선을 다해주신 도전자 여러분들. 결선행 티켓은 단 3장뿐. 3팀은 탈락하게 되고요. 3팀은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파이널에 오를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탈락입니다.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